이번 시간에는요, 선생님들하고 함께 학생들이 충분하게 한 단원 또 어떠한 내용들을 충분히 배우고 난 이후에 이것을 서로 설명하고 나누고 한 단원을 정리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선생님들께 안내 드릴 거는 바로 지식거래소라는 활동인데요. 자, 한 단원을 학습하고 학생들이 배운 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자신의 언어로 설명하는 활동입니다. 또한 학습 내용에 관한 것을 학생 스스로 조사 발표하면서 심화 응용 학습을 하는 거죠. 지식거래소 활동은요, 자신이 공부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친구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자신의 학습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또 수정 보완을 할 수도 있죠. 좀 막연하시죠? 좀 구체적인 활동 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보호 단원을 공부했다라고 하죠. 학생들은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환경 보존 방법,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옵니다. 이는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자료 조사해서 가공해서 요약 정리한 내용이죠. 즉, 교과서에 심화 응용한 학습입니다. 조사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소위 잘 판매하기 위해서 지식이 거래되는 활동이잖아요. 나름의 발표 자료와 관련된 준비물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케치북에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된 사진도 붙이고 팻말, 간단한 간판 등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시를 제시합니다.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되도록 장려하기 위한 거죠. 자료 조사 정리 활동은 보통 한 명이 할 수도 있지만 2명, 3명이 짝을 지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교과서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서 교사가 기준을 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한 명이서 할 수도 있고요. 2명이서 하는데 내용이 좀 방대하고 좀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면 보통 2명 정도로 많이 하죠. 학생들이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각각의 내용을 조사해서 그걸 이쁘게 꾸미고 가공하고 그리고 정리까지 해와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판매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되고 준비가 된 후에 본격적으로 수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지식의 판매자 그룹과 구매자 그룹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20명으로 구성된 반이 있다고 해볼까요? 자, 이 반을 A, B, C 3개조로 나누었을 때 A조는 지식의 판매 그룹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B와 C는 지식의 구매 그룹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판매자고 구매자고 그러니까 각각 A, B, C 그룹이 7에서 8명 정도로 나뉘니까 판매자는 7명에서 8명, 구매자는 14명에서 또 13명쯤 이렇게 되겠죠. 구매 그룹의 숫자가 많은 이유는요. 지식 구매자가 없어서 판매자가 막연하게 기다리고 대기하는 시간을 없애기 위한 겁니다. 아니, 나는 충분히 준비해 왔는데 지식을 구매하려고 하는 친구가 없으면 얼마나 재미가 없고 실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지식을 구매하는 숫자를 더 많이 해놓은 거죠. 그룹을 나눈 후에 교실의 책상을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좀 편안할 D자 형태죠. 그러니까 앞쪽에 칠판을 두고 이렇게 D자 형태로 두고 D자 형태의 바깥쪽에는
지식의 판매자, 그리고 안쪽의 넓은 공간에는 지식의 구매자들이 자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룹도 나누어졌고 각자의 역할도 나뉘어진 상태에서는 본격적으로 A조와 BC조가 나눠진 상태에서 지식거래소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판매자는 준비해온 자료를 활용해서 구매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구매자들은 판매자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교사는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구매자들에게 1인당 20개 정도의 스티커를 배부하죠. 이는 판매자의 지식거래 활동을 평가하고 또 하나 칭찬하기 위한 도구이죠. 구매자는 판매자의 설명을 듣고 야, 이거 되게 유익하다. 그리고 나도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아주 격하게 공감해. 너무 좋았어. 조사를 너무 잘하고 발표도 너무 좋아했고 아주 유익했어. 스티커 5개. 유익한 것 같아. 스티커 4개. 이거 괜찮은 내용인데? 스티커 3개. 근데 조금 아쉽다. 좀 더 정리정돈돼 가지고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2개. 많이 좀 아쉽네. 1개. 이렇게 평가, 5단계 평가를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제가 어떠한 그 지식을 판매를 하는 겁니다. 자, 친환경 에너지를 위해서 우리는 조력 발전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 돈이 아무리 들어도 이거는 전혀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걸 해야 돼. 라고 계속 어떤 내용들을 설명을 하는데 이 구매자들이 쭉 듣고 있다가 공감은 되지만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 그냥 괜찮기만 해. 스티커 3개. 바로 면전에다 대고 평가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평가지는 어디에다 둔다? 교실의 앞쪽에 교탁 쪽에 배치합니다. 자, 이는 구매자의 평가에 대해서 판매자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또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매자는요, 판매자의 환경 보존에 대한 방법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듣고 글쎄 그거는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있을까? 너무 비용적인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 현실 가능할까? 질문하고 답변하고. 선진국에서는 어느 나라에서 현재 적용을 하고 있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좀 좁은 땅에서는 좀 적용하기 힘든 건 아닐까? 계속해서 질문 답변에 대한 검증성을 검토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천 가능한 생각인지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죠. 단순히 쭉 듣고 있는 것만 아니라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간단히 메모하고 또 질문하고 답변하고 요약하고는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단순히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 를 가지고 내용을 경청할 수 있게끔 지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와 같은 형식으로 A조의 지식거래소 활동이 다 끝나고 나면 B조와 C조의 활동이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 교사의 역할은 학습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친구도 나의 이야기에 기울인다는 것을 확인하고 진지한 자세, 배움의 자세로 임하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넷째, 모든 활동이 끝나고 나면 오늘 지식거래 활동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느꼈던 점, 배웠던 점, 자유롭게 기록하도록 합니다. 또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발표하고 질문 답변하면서 수정 보완할 점도 덧붙이면 좋겠죠. 자, 선생님들 보세요. 사회단원에서 좀 더 심화 학습할 내용뿐만 아니라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은 참 많습니다. 도덕과에서 우리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과할 수 있을까? 자, 화학물, 용액의 다양한 쓰임새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은 우리 삶에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발표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지식거래소 활동은 3, 3, 5 모든 별로 모여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프로젝트 하는 것을 발표하는 겁니다. 기존의 반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학습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션 학습으로 학생들이 물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있지만 소그룹이기 때문에 묻고 답하고 토론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본인들은 이 준비한 내용에 좋은 피드백을 받기 위해 보다 더 열심히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준비할 것이고 듣는, 즉 지식의 구매자 학생들도 친구들이 무엇을 준비해왔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런 일련의 활동을 하고 난 뒤에 성찰 활동, 즉 어떻게 느꼈는지 이런 활동지들은 교실 한쪽 벽에다가 게시해서 친구들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붙임딱지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서 피드백하면 더욱 좋겠죠. 덧붙여서 각각의 학생들이 준비한 학습 결과물들을 교실 곳곳에다가 전부 게시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자료입니까? 학생들이 본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온 자료들을 붙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이 내용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고 또 부연 설명하고 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장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회과 또는 도덕과 뿐만이 아닙니다. 학생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기술도 있겠죠. 나만의 학습 방법. 나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 라는 주제로 자신의 학습법을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것이죠. 지식을 거래하는 겁니다. 누가 더 높은 점수, 지식의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 또 나름의 그 의미 있는 주제로 하다 보면 학생들이 아주 재미있게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업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해시키고 또 진행 순서를 차분히 설명하는 작업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죠. 하지만 1, 2회 횟수를 거듭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아이들이 준비하고 활동을 진행하는 모습. 그래서 선생님의 도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